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에 꼭 반드시 주목해야 될 이슈라는 제목이랑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제 DDR5라는 거랑 5G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2% 거의 이제 3% 많이 올랐는데 이 오른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었고, 오늘은 굉장히 좀 특징적이게도 이제 아시겠지만 철강 쪽이라든가 중공업 쪽이 굉장히 오랜만에 강했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그런 기사 때문이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코스닥도 이제 상당히 좀 강하긴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시장의 어떤 돌발 악재가 단기간에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한 2,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의 다 되돌려 넣는 분위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호재가 악재를 낳고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장을 전체적으로 경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예전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그런 악재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그 일회성 충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회성 충격이 회복되는 그런 시점보다 지수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기사 때문에 굉장히 그 중공업 쪽이 강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많이 꺾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고 있죠. 보조금 확대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좀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보시게 되면은 제조나 관광, 물류 쪽,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많이 그 제공을 하던 중간재 물품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데, 이런 그 중간재를 공급하는 어떤 정유화학 혹은 이제 그 철강 쪽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런 이슈가 됐었던 거고, 1조 7천 위안을 공급을 한다고 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도 하니까 굉장히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또 환호를 하고 있고, 이런 예상치 못한 호재에 좀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저는 뭐 여기서 바로 이제 2250을 뚫고 다시 신고가를 좀 치기보다는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한폐렴이라는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했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아직 실물 경제가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 이런 부양책을 해서 실물 경제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어떤 기대감 때문에만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기간에 좀 올랐다고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좀 현금을 가지고 현금화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나는 뭐 중장기로 그냥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오든지 상승이 나오든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특별히 이제 저처럼 매매 안 하시고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뭐 730개가 상승을 했고 130개가 하락을 했으니까,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은 거의 1000개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하락이 263개니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이 아마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 하락을 했더라도 그 하락폭이 뭐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이,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개인이 둘 다 굉장히 대량으로 매도를 좀 했고, 외국인이 그 양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020년 초반에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차트도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추세를 잃지 않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죠. 그래서 2020년이 저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기대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자면은 중공업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중공업에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지주,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10% 넘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것이고, 철강 쪽도 5%
포스코라든가 고려아연,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운수 장비 쪽이나 철강 금속, 의약품, 바이오도 꽤 강한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전기 전자 쪽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빼고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수의 수급이 몰리면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장비주들, 그러니까 뭐 원익 IPS라든가 테스나,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그동안 강했던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지금 최근에 반도체에 많이 들어온 그런 수급들이 지금 그 어떤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컨더리한 경기 민감주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유 쪽이라든가 철강 쪽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금이 좀 풀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의 장세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5G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냥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억지로 끌려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국조선해양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지수의 어떤 등락폭이라든가 이 하락이 얼마나 단기간에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한 폐렴이 있고 나서 반등 다운 반등도 제대로 못했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10% 이상 오른 것을 보면은 지금 5G 종목 자체가 아직 2019년 4분기 실적이 나온 종목도 있고 안 나온 종목도 있는데, 아직 안 나온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실적을 발표하고 나고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서부터는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20년 3분기, 2분기, 3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이제 90%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대조해가 오른 그런 모양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저가권에서 놀 때 계속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분할 매수를 조금씩, 만약에 이제 금요일장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같이 동반 하락을 할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그리고 DDR5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2020년에 반도체가 좋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연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잘 팔리고 디램 값이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왜 어떤 점 때문에 좋아지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근데 대표적인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애플 쪽에서 대규모로 지금 2019년도는 사실 데이터 센터를 좀 딜레이 했다면 2020년에는 5G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다시 한번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가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2020년에 인텔이 드디어 10나노 CPU를 출시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CPU가 출시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의 새로운 교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CPU가 새로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 D램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새로운 그런 수요가 반드시 창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10나노 CPU가 아직까지 PC 쪽에는 바로 적용되기는 조금 힘들고, 모바일 쪽에서 먼저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PC, 노트북으로 좀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D램 쪽, 낸드 쪽의 수요를 자극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이것은 아직 그 실체화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에요. 근데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되기 전에 그 주가들은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상 그 올해 한 2분기, 3분기부터는 디램 값도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DDR5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DDR4로 되어 있을 거예요. DDR4 뭐 8기가, 16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DDR4, 5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툭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어떤 그 반도체 표준 회의를 통해서 규격을 새로 만들고 그 규격이 이제 정해지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대량 양산 체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2020년 3월 달에 제주도에서 전기총회를 좀 열고 아마 올해 DDR5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 반도체 PCB 업체라든가 많은 장비 업체들이 지금 미리 선 반영돼서 오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있게 보고, DDR5가 출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그런 D램이 출시가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는 당연히 엄청난 수혜가 받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탄력적으로 오를 기업들이 또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D램 값이 반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선 반영돼서 많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거죠. 장비주들, 그러니까 장비 발주가 먼저 되면서 장비를 먼저 그 공장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D램을 많이 생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반도체 소재 쪽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도체 소재 중에 굉장히 그 영업력이 강한 기업이 TCK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전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근데 TCK는 이제 저점을 이렇게 보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고점을 넘진 못하고 있는데, 이제 D램 값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고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P와 Q, 그 가격과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PER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좀 크게 이제 매수를 할 그런 종목으로 바라보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시장에 크게 수혜를 받지 못했더라도 언젠가는 이 순환매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